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입니다. 왜 개새끼라고 하나? 걔가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잘해주니까. 때려도 피하지 않고 꼬리를 흔드니까. 복종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도리어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사람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며 개새끼라는 단어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나 자신이 개새끼 같았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증조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잠시라도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17년 동안 살던 집, 누린내가 가시지 않던 집, 똥지개꾼도 상대해주지 않아 스스로 오물을 퍼내야 했던 집, 해질녘 구석의 핀꽃이 예뻐 바라보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아야 했던 무엇 하나 좋은 기억이 없던 집. 그 집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길이 천릿길 같았고 걸음걸음이 무거워 나부로 만든 신발을 신은 것 같았다. 그래도 떠나야 했다.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그녀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재능.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로, 슬픈 일은 슬픈 일로, 외로운 마음은 외로운 마음으로 느끼는 재능. 그녀는 아기가 작은 몸과 마음으로 눈치를 살피느라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하는 게 아닐지 근심했다. 그녀의 사랑은 그 근심에서 자랐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미의 본능적 사랑 같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일. 이 세상에 머물다 사라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기억되고 싶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답은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기원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인간의 최종 결말이기도 했다.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오면 시간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그때 인간은 그들이 잠시 우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종족이 된다. 우주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다. 삼천아, 세비에는 지금 진달래가 한창이야. 개성도 그렇니? 너랑 같이 꽃을 뽑아다가 꿀을 먹던 게 생각나. 그걸 따다가 전을 부쳐 먹던 것도. 같이 쑥을 캐다가 떡을 만들어 먹던 것도. 인제 나는 꽃을 봐도 풀을 봐도 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어. 별을 봐도 달을 봐도 그걸 올려다보던 삼천이 네 얼굴만 떠올라.
세비야, 참 희한하지 않아? 밤하늘을 보면서 그리 말하던 네가 떠올라. 이것도 희한하고 저것도 희한한 우리 삼촌이가 생각나누나. 우리는 둥글고 푸른 배를 타고 컴컴한 바다를 떠돌다 대부분 100년도 되지 않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우주의 나이에 비한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은 지구의 나이에 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찰나가 아닐까. 찰나에 불과한 삶이 왜 때로는 이렇게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참나무로 기러기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인간이었던 걸까? 원자폭탄으로 그 많은 사람을 찢어 죽이고자 한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 힘은 모두 인간에게서 나왔다. 나는 그들과 같은 인간이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빚어내는 고통에 대해 별의 먼지가 어떻게 배열되었기에 인간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가만히 생각했다. 언젠가 별이었을, 그리고 언젠가는 초신성의 파편이었을 나의 몸을 만져보면서 모든 것이 새삼스러웠다. 예전처럼 며칠씩 서로 말도 붙이지 않을 정도로 신경전을 벌일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었다. 큰 불이 나기 전에 꺼버렸고 상대에게 작은 불씨를 던졌다는 것에 문득 무안해지기도 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눈빛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끝이 날까봐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전전긍긍할 때는 별다른 일이 없다가도 조금이라도 안심하면 뒤통수를 치는 것이 삶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불행은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겨우 한숨 돌렸을 때 이제는 좀 살아볼 만한가 보다 생각할 때. 편지에서 묻어나오는 명숙 할머니의 애정이 할머니는 버거웠다. 명숙 할머니의 편지를 읽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도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으니까. 남선의 모진 말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다. 하지만 명숙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면 늘 마음이 아팠다. 사랑은 할머니를 울게 했다. 모욕이나 상처조차도 건드리지 못한 마음을 건드렸다.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한다. 내게는 엄마의 그 말이 그랬다.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해서 나의 이혼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괴롭고 우울한지 호소했다. 심지어 내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그의 행복을 빌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엄마의 눈에는 나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17은 그런 나이가 아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하는 나이. 아침마다 옥수수를 삶아 한 광주리를 이고 팔러 다녀야 하는 나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엄마의 공포와 노여움과 외로움을 지켜봐야 하는 나이. 영영 자기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예감을 하는 나이.
백정이라는 표식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조롱당하고 위협당하는 나이. 엄마를 버려야 하는 나이.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멀리서 소식을 들어야 하는 나이. 그렇지만 증조모의 17은 그런 나이였다. 할머니의 증조모가 그 나이에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증조모가 고조모에게 느낀 감정이 죄책감일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고조모에 대한 증조모의 감정이 오로지 깊은 그리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리광 부리고 싶고 안기고 싶고 투정 부리고 싶고 실컷 사랑받고 싶고 엄마 엄마 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차곡차곡 접어둔 채 살아왔을 뿐이라고. 증조모가 할머니를 보며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할머니는 고조모가 증조모에게 했다는 말을 떠올렸다. 기래, 가라. 내래 다음 생에선 네 딸로 태어날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나는 항상 나를 몰아세우던 목소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만큼 나를 잔인하게 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쉬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일이. 내가 세비 아주머니의 입장이었더라도 나는 남편을 위해 그만큼 울었을 것이고 남편을 다시 만나서도 그만큼 행복했을 것이다. 전 남편이 저버린 것은 그런 내 사랑이었다. 내가 잃은 것은 기만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잃은 건 그런 사랑이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 경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경쟁에서 나는 패자가 아니었다. 넌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어느 날 말을 이을 수 없어 눈물만 흘리던 내게 지우가 그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할게. 이제 사랑받는 기분이 뭔지도 느끼며 살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는 지우를 보며 알았다.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에는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밝은 밤, 함께 읽어보았어요. 밝은 밤? 밤인데 밝다? 밝은데 밤이다? 책 이름부터 묘한 밝은 밤. 책 어딘가에서 밝은 긍정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다가도 쓸쓸한 밤의 기운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장기라면 저도 여러 번 꺼내서 씻어 말렸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들 테니. 읽으면서 불쑥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겐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일 테고 누군가에겐 이유 없이 사랑받을 수 있으려나? 문득 부모님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왜 개새끼라고 하나? 걔가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잘해주니까. 때려도 피하지 않고 꼬리를 흔드니까. 복종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도리어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사람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며 개새끼라는 단어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나 자신이 개새끼 같았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증조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잠시라도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17년 동안 살던 집, 누린내가 가시지 않던 집, 똥찌개꾼도 상대해주지 않아 스스로 오물을 퍼내야 했던 집, 해질녘 구석의 핀꽃이 예뻐 바라보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아야 했던 무엇 하나 좋은 기억이 없던 집. 그 집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길이 천릿길 같았고 걸음걸음이 무거워 나부로 만든 신발을 신은 것 같았다. 그래도 떠나야 했다.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그녀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재능.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로, 슬픈 일은 슬픈 일로, 외로운 마음은 외로운 마음으로 느끼는 재능. 그녀는 아기가 작은 몸과 마음으로 눈치를 살피느라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하는 게 아닐지 근심했다. 그녀의 사랑은 그 근심에서 자랐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미의 본능적 사랑 같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일, 이 세상에 머물다 사라진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기억되고 싶을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답은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가 기원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인간의 최종 결말이기도 했다. 지구가 수명을 다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오면 시간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그때 인간은 그들이 잠시 우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종족이 된다. 우주는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말이다. 삼천아, 세비에는 지금 진달래가 한창이야. 개성도 그렇니? 너랑 같이 꽃을 뽑아다가 꿀을 먹던 게 생각나. 그걸 따다가 전을 부쳐 먹던 것도, 같이 쑥을 캐다가 떡을 만들어 먹던 것도. 이제 나는 꽃을 봐도 풀을 봐도 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어. 별을 봐도 달을 봐도 그걸 올려다보던 삼천이 네 얼굴만 떠올라. 세비야, 참 희한하지 않아? 밤하늘을 보면서 그리 말하던 네가 떠올라. 이것도 희한하고 저것도 희한한 우리 삼천이가 생각나누나. 우리는 둥글고 푸른 배를 타고 컴컴한 바다를 떠돌다 대부분 100년도 되지 않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우주의 나이에 비한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은 지구의 나이에 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찰나가 아닐까.
찰나에 불과한 삶이 왜 때로는 이렇게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참나무로 기러기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인간이었던 걸까? 원자폭탄으로 그 많은 사람을 찢어 죽이고자 한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 힘은 모두 인간에게서 나왔다. 나는 그들과 같은 인간이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빚어내는 고통에 대해 별의 먼지가 어떻게 배열되었기에 인간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가만히 생각했다. 언젠가 별이었을, 그리고 언젠가는 초신성의 파편이었을 나의 몸을 만져보면서 모든 것이 새삼스러웠다. 예전처럼 며칠씩 서로 말도 붙이지 않을 정도로 신경전을 벌일 만한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었다. 큰 불이 나기 전에 꺼버렸고 상대에게 작은 불씨를 던졌다는 것에 문득 무안해지기도 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다.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눈빛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정말 끝이 날까봐 끝까지 싸울 수 없는 사이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전전긍긍할 때는 별다른 일이 없다가도 조금이라도 안심하면 뒤통수를 치는 것이 삶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불행은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겨우 한숨 돌렸을 때 이제는 좀 살아볼 만한가 보다 생각할 때 편지에서 묻어나오는 명숙 할머니 애정이 할머니는 버거웠다. 명숙 할머니의 편지를 읽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도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으니까. 남선의 모진 말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다. 하지만 명숙 할머니의 편지를 읽으면 늘 마음이 아팠다. 사랑은 할머니를 울게 했다. 모욕이나 상처조차도 건드리지 못한 마음을 건드렸다. 어떤 말을 듣는 순간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한다. 내게는 엄마의 그 말이 그랬다.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해서 나의 이혼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괴롭고 우울한지 호소했다. 심지어 내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그의 행복을 빌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엄마의 눈에는 나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17은 그런 나이가 아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두려워하며 잠들지 못하는 나이. 아침마다 옥수수를 삶아 한 광주리를 이고 팔러 다녀야 하는 나이. 죽음을 목전에 둔 엄마의 공포와 노여움과 외로움을 지켜봐야 하는 나이. 영영 자기 혼자 남겨질 것이라는 예감을 하는 나이. 백정이라는 표식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조롱당하고 위협당하는 나이. 엄마를 버려야 하는 나이.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고 멀리서 소식을 들어야 하는 나이. 그렇지만 증조모의 17은 그런 나이였다. 할머니의 증조모가 그 나이에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붙들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증조모가 고조모에게 느낀 감정이 죄책감일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고조모에 대한 증조모의 감정이
오로지 깊은 그리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어리광 부리고 싶고 안기고 싶고 투정 부리고 싶고 실컷 사랑받고 싶고 엄마 엄마 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을 차곡차곡 접어둔 채 살아왔을 뿐이라고. 증조모가 할머니를 보며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할머니는 고조모가 증조모에게 했다는 말을 떠올렸다. 기래 가라. 내래 다음 생에선 네 딸로 태어날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나는 항상 나를 몰아세우던 목소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만큼 나를 잔인하게 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쉬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일이. 내가 세비 아주머니의 입장이었더라도 나는 남편을 위해 그만큼 울었을 것이고 남편을 다시 만나서도 그만큼 행복했을 것이다. 전 남편이 저버린 것은 그런 내 사랑이었다. 내가 잃은 것은 기만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잃은 건 그런 사랑이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 경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경쟁에서 나는 패자가 아니었다. 넌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어느 날 말을 이을 수 없어 눈물만 흘리던 내게 지우가 그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할게. 이제 사랑받는 기분이 뭔지도 느끼며 살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는 지우를 보며 알았다.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에는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게.